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GS건설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건축학도분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번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5번 항목은 특이하게 선택사항이거든요. 쓰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또 마음이 그렇지 않죠. 5번이 있으면 꼭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오늘은 함께 알아보고 5번 항목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작성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고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선 건축 분야 그리고 인프라 분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에서는 건축 시공 채용하고 있고요. 인프라 부분에서는 우리 토목 시공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 및 아파트 건축 시공이라고 되어 있고 토목 시공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프라 공사 시공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감일이겠죠, 여러분. 마감일이 언제냐면 우리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 마세요. 12월 7일이 목표라고 해도 우리는 12월 7일 날 접수를 한다라는 목표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언제로? 12월 6일 날이 마감 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지만 지원이 폭주해서 정상적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마감 시간에 딱 맞춰서 막 열심히 작성해서 등록 누르려고 하는데 다운. 그래서 지원도 다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 정해드릴게요.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다 쓴다. 오후 6시까지 다 쓴다. 라는 목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이드 잘 따라오시면서 오후 6시까지, 전날 6시까지는 마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GS건설 자기소개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항목 꼼꼼히 읽어보셨겠지만 GS건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굉장히 세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뭐가 중요하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가 쭉 나오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형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써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글의 포인트는 무엇이다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글의 포인트를 내가 잘 잡고 있는가? 항목에서 원하는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작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간혹 항목에서 이런 것들 항목을 쭉 읽어보다가 아 이러는 거 작성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막 작성하다 보면 항목에서 요구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나는 좀 다른 뭐 갈등 해결 사례로 점점 멀어져 간다거나 사례에 너무 빠지시다 보면 여러분 가이드를 처음부터 포인트를 딱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글과는 조금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과는 좀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인트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1번 항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질문은 800자 이내에 20줄 넘지 않도록 작성해달라. 여러분들 작성해보시면 시작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1번부터 쭉 5번까지는 1600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1600바이트 실제로 작성을 해보시면 한 900자 정도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800자 이내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웬만하면 1600바이트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800자 이내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간결하게 작성해달라라는 기업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목을 보시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1, 2, 3, 4 다 마찬가지지만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까지만 작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라. 여기서 그칠 수 있는데 이만큼이나 괄호 열고 세부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상황과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라. 결과와 과정에서 배운 점을 상세히 기술해라. 이렇게 글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의 구조까지 다 잡아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구절절 쓰지 않고 800자 목표로 해서 간결하게 요구하는 사항만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지원 분야 건축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어떤 단어 눈에 띄시나요? 그렇죠. 역량입니다. 역량. 우리 채용 많이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 키워드는 직무 역량이 될 수가 있겠죠. 직무 역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의 포인트는 직무 역량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성을 해주실 때 상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뒤에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할 거니까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때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정보를 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와 배운 점, 그러니까 느낀 점이죠. 느낀 점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이고 과정을 보고자 하는 항목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얼른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서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는 직무 역량입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가장 강력한 항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도대체 어떤 걸 작성해야 되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 기술서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역량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역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태도적인 역량을 또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역량이라고 한다면 건축과 인프라 한번 같이 볼게요. 건축 시공과 토목 시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S건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축 토목 시공에 대한 지식과 역량, 우리 지식, 기술, 태도, NCS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식, 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식과 전공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도면 파악, 물량 산출, 구조 검토, 공정 관리, 건축 토목 전공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포함해 보자면 지식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 그리고 밑에 자격증 있죠. 자격증 기술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 지식과 자격증, 우리 자격증 있으신 지원자분들이라면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또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역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이런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는 물론 기타 외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언어적인 좀 특징이 있다,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 뭐 토목 시공 직무에서도 언어적 역량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해왔었다. 언어적 역량을 부각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어적 강점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계속 해외로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언어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어떤 전공 지식과 역량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격증 어필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능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GS건설에서 태도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꽤나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타 다른 기업들을 보면 필요 역량 해서 뭐 이렇게 단어로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 드린 것도 참고해 보시고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도적인 걸 좀 어필을 한다면 긍정적 마인드, 뭐 물론 어느 기업에서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축시공과 토목시공에서 표현하는 긍정적 마인드는 사실 현장에서 근무를 관리직으로 근무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다양한 문제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좀 헤쳐나가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량인 거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해 나갈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인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너무 골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또 너무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금방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좀 해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공 능력과 이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나 돈,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하고 운영하는 경영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협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 존중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사 표현도 중요하고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부분에 좀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리더십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영 관리 능력, 거시적인 시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전공 역량과 태도 역량으로 나눠서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전공 역량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태도적인 부분을 내가 더 어필할 게 많다. 그렇다면 태도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리를 더해주지 않을 수 없겠죠. 자, 1번 다시 한번 보자면 지원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경험이다 보니까 GS건설 1번 항목에선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원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식적인 역량이어도 좋고 태도적인 역량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00자 정도 되니까 저는 강력한 강점 한 가지, 강력한 역량 하나 가져가시고 사례로 풀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개에서 2개 정도까지는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를 2가지나 넣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글자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술 하나랑 그리고 그 안에서 태도적인 역량 하나랑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례는 하나로 묶어서 가져가 주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항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포인트, 우리 구독자분들의 합격 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역량이 도대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지원 분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잖아요. 나는 이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을 작성해주기 전에 우리가 한 문장 정도는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역량이 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기르고자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설득력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는 이 역량이 있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가시기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역량은 왜 이래서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노력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항목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셨을 만한 항목이에요. 일단 읽어볼까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도 공동의 목표를 일을 할 때는 구성원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당 문제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안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저는 이거 한 번에 안 읽어졌던 것 같아요. 좀 여러 번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항목의 포인트는 어떤 인간관계,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력,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항목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열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수동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넘치는 열정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게 참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만의 방안을 기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현장에서 건축시공이나 토목시공 분야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게 되는 직무이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도 뭐 갈등이지만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현장 소장님의 경우에는 우리 신입직으로 들어가신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또 통솔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안에서 오는 사소한 이런 갈등 문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선정을 해 주실 때 어떤 다양한 계층과 협업을 해보셨던 경험, 그리고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만의 업무 스타일,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우리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또 다른 조직과 협업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라면 이거 어떻게 기술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라면 저 같은 경우에 열정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 장점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직에 가게 되면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뭔가 적절히 이렇게 업무를 분배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다 일일이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거나 이런 성향도 저는 조금은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많이 완화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열정만으로 매사 다 해결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열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태 겪었던 좀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항목에 기술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만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업무 스타일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 아니면 그런 이런 역할 분담 사이에서 혹은 조직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관계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적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헤쳐나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업무 스타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단점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풀이 방법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갈등 관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작성해 주실 때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문처럼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력과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해결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들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느낀 점과 교훈을 얻었고 만약에 실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약간의 포부를 밝혀주시면 또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직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막 긴 문제 풀듯이 문술지문 풀듯이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관계 문제라든지 조직 안에서의 갈등, 협업 이런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덜 어렵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문제에 경중이 없다라는 점. 개선한 수준의 경중은 없으나 이제 해결 방안이 독창적인 방법이었는지를 유의해달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독창적인 방법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좀 제일 어려운 항목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면 어떻게 작성했을까? 나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독창적인 방법이어야 되고 이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독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좀 작성해달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 자료를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거는 참 꼭 가지고 있고 싶은 자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텍스트를 뭔가 인쇄물로 받았다라면 이거 참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자료로 가지고 있고 싶다.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지 파일이나 뭐 이렇게 말고 꼭 이렇게 한글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로 수정할 수 있게 좀 제가 자료로 가공해서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타이핑을 하면 되죠.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할 일도 많고 늘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분량이 많으면 또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좀 고민을 곰곰이 해보다가 번역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한글이 텍스트로 먼저 올라오고 영어로 변형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그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해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개선한 문제 수준의 경중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번역 어플리케이션은 번역을 하라고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의 특성을 활용해서 제가 저에게 맞게 문제를 적용한 거죠. 약간의 지혜와 센스를 발휘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타이핑 치지 않아도 일일이 타이핑을 다 쳤으면 막 10분씩 걸렸을 텐데 이거 그냥 사진으로 찍으니까 진짜 1초 만에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막 너무 직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데에 갇혀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가벼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이 있냐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에 빗대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텍스트로 변환해야 되는 이런 파일이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텍스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 포인트.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텍스트를 사진의 텍스트들을 실제로 수정 가능한 파일로 옮기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느낀 점으로 굉장히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업무적인 시간 단축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고를 한 가지에만 가지지 않고 좀 문제를 해결할 때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루트를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그냥 어떤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적절한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늘 그런 시각과 레이더를 열어놓고 생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작성해 주신다면 이 부분 3번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창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경중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억지로 막 직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셨던 포인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3번이 확 잘 풀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회사의 행동 규범인 프로 직업 정신, 그리고 직접 실천, 적극적 소통, 그리고 스스로 학습 중에 최우선 규범을 한 가지 선정해 주시고 최우선 규범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과 역량, 경험에 근거해서
선정 사유와 해당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약해보자면 어떤 직업관, 여러분의 직업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인성 부분도 살짝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다른 걸 선택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만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나의 지향점, 나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작성하면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프로 직업 정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직업 정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완벽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프로다움을 내세워서 그리고 프로답게 해결하는 방법을 늘 찾는 편인데요. 그냥 직업 정신 말고 프로 직업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 직업 정신의 경우에는 어떤 내가 직업 정신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속한 직장 내에서 맡은 일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수행해 나가려는 마음이다.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직업 정신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해결해야 될 점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력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 직업 정신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실천, 그냥 실천 아니고 여러분 직접 실천입니다. 내가 뭔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내가 행동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스스로 늘 실천하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솔선수범하는 가치를 갖고 계신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또는 내가 남들보다 좀 굳은 일이 있더라도 뭔가 직접 나서서 하는 편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편이고 이에 대한 사례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접 실천 부분들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소통인데요. 이것도 그냥 소통 아니고 여러분 적극적인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GS건설 지원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거든요. 현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어떤 소통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죠. 꾸준히 전문성을 좀 갖춰나가야 되는 직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습득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가치를 중요시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학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범을 먼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정확히 정해주신 다음에 왜 그것을 선택하셨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정신을 선택했고 그 직업정신이 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최우선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의 가치관,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의 교집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 역량, 경험에 근거해서 선정 사유와 해당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써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 쪽으로 스토리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 가치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그 가치를 계속 이렇게 지켜나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잘 작성하셔서 그것이 내 가치관과 실제로 내 역량과 경험과 살아왔던 이런 베이스, 배경들과 어떠한 교집합이 있는지 잘 찾아보신다면 이 항목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잊지 않으시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4번까지 우리가 잘 작성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5번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사항이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번을 작성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 동기를 좀 꼼꼼하게 작성해 볼 만한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GS건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 동기 부분을 5번에 작성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번에 만약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신다면 GS건설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조사를 해서 내가 이 기업에 이만큼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신다면 5번 항목까지 좀 알차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GS건설 자기소개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포인트 잘 잡으셔서 작성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알찬 자기소개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공식도 중요하고 가이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진심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포인트들을 힌트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꼭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최종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